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우리 쉬는 시간에 계속 헤엄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호흡 수련을 하기 전에 이제 물론 이제 이 자리에서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 이제 정말 호흡 수련을 하고 수련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도방에 가서 또 수련 단체에 가서 제대로 된 이제 그 방법을 같이 또 배우고 해야 되는데,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몸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데는 상당히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헤엄 운동. 이 골반 기저근의 움직임이 호흡에 상당히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거고, 또 골반 기저근 자체가 특히 노화가 가장 많이 빨리 오고, 여러 가지 이제 여자도 남자도 마찬가지로 그 근육이 약해지면 여러 가지 질병이 동반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모든 장기를 다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근육이 약해지면 이제 여러 가지 요실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꼭 수련이 아니더라도 헤엄 운동이나 케겔 운동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우리 호흡 수련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헤엄 헤엄 운동, 골반 기저근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경막, 이 신경막에 대해서도 신경막의 움직임을 우리가 잘 이제 느껴야 된다. 신경막이라는 거는 이게 이 흉곽, 흉곽과 복강을 사이에 이렇게 쭉 우산처럼 되어 있는 이런 갑입뼈 이게. 이게 이제 이 움직임이 자유로워야 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복식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흉식호흡만 되는 거지. 이게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올라갔다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장기의 움직임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장기가 굳어지게 돼요. 장기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여러 가지 대사질환이 걸릴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복식호흡이라는 게 상당히 건강상으로 상당히 유용한데, 생경막의 움직임을 이렇게 인식하고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이제 토납법이죠. 토납법. 토납법은 이제 뭐 숨을 크게 들이쉬는 거예요. 크게 들이쉬고 크게 내뱉는 거죠. 그리고 그 초기에 이런 토납법을 또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토납법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꼭 호흡이 아니더라도 이런 복식호흡을 앉아서 이렇게 복식호흡을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앉아서 이렇게 이 흉곽의 움직임, 신경막의 움직임, 골반 기저근의 움직임, 이런 움직임을 느끼면서 이 호흡을 계속 50번을 하든 100번을 하든 이런 준비 운동을 계속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실제적으로 단전 호흡을 할 때 이 몸이 이완이 되질 않아요. 모든 수련은 다 이완이 돼야 돼요. 이완된 상태에서 집중이 돼야 돼요. 우리가 뭐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이완되지 않으면 절대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예전 할 때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뭐 이렇게 잘 모르고 그냥 앉아서 그냥 호흡만 하니까 이게 항상 숙제였어요. 왜 이렇게 몸이 긴장이 안 풀리는지. 근데 저는 이제 다행히 뭐 아까 말했듯이 뭐 요가나 스트레칭, 뭐 또 참장공, 기공 이런 걸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절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죽기가 되고 이렇게 단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이제 호흡을 할 때 이런 어떤 준비적인 이런 운동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헤엄 호흡을 뭐 하루에 5,000개씩 한다. 헤엄 운동을 하고 뭐 이런 토납법도 호흡 본격적인 호흡을 하기 전에 토납법을 해서 몸을 좀 풀어야 되는 거죠. 토납법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크게 내쉬는 거죠. 그런데 복식호흡 이런 것도 신경 써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면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수련에 들어갈 때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좌선하는 이 자세를, 호흡 수련은 앉아서 하는 거죠. 서서 할 수도 있는데 뭐 서서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자세로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앉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의자에 앉아서 해도 상관없어요. 의자에 앉아서 해도 상관없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앉을 수 있으면 뭐 바닥에 앉아서 하는 게 이제 좋죠. 좋은데,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자세를 이제 설명드리면, 일단, 여러 가지 이제 뭐 평자, 그리고 뭐, 안가부자, 결과부자, 그리고 상당히 좀 높은 단계 가면 교족자, 이런 것도 있죠. 이제, 어떤 게 효과가 좋으냐, 어떤 게 효과가 좋으냐,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인이 그냥 꼴리는 대로 하면 된다. 이게 이제, 호흡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가장 편한 자세가 중요하다. 이 자세가 안 나오면 다리 뻗겨도 상관없어요. 다리 뻗겨도 상관없고, 어제 앉아서 상관없고, 몸이 이완되고 편해질 수 있는 건 자세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뭐 결과부자 상당히 이렇게 뭐 기온을 올리고 충백을 올리는데 중요하다, 좋다, 효과적이다. 저도 저거 1시간씩 했었거든요. 결과부자를. 효과 있긴 있어요. 근데 결과부자도 사실은 또 전문적으로 이야기 들어가면 이게 중립 자세가 아니에요. 어느 한쪽에 기울어져 있는 자세란 말이에요. 사실. 또 좋은 만큼 또 이렇게 단점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반가부자를 제일 많이 하죠. 가부라는 거는 이제 이 발의 날과 발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발등을 이제 완전히 겹치는 거, 올라오게 하는 게 결가부자고, 반가부자는 한쪽만 올리는 거죠. 평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양반다리. 교족자는 이제 이 이게 교족자는 어떤 거냐면은 한쪽 발등을 다른 쪽 발바닥에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하니까 좀 뭐에 생각이 안 드는데, 자, 한쪽 발바닥에 이쪽 발등을 올리는 거죠. 원래 교족자하고 이제 여기서 발 뒤꿈치가 헤엄에 닿는 그런 자세인데, 상당히 이제 좀 고난이도의 자세이죠. 자세인데, 뭐, 부처님이 이런 자세를 했다. 기본적으로 요가 수혜장들이 이제 결과부자를 한 게 아니고 교족자를 했다라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호흡에 익숙해지면 이런 자세들이 자신의 호흡에 방해가 안 되는 수준에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자세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결과부자라고 앉았는데 도저히 뭐 이게 신경이 쓰여서 호흡이 안 되면, 또 이 상체가 긴장이 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편한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를 이렇게 엉덩이를 좀 높이는 게 중요하죠. 엉덩이 쪽을, 엉덩이를 높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과부자나 교족자나 뭐 이런 게 필요 없겠지만, 그 자세로 약간 좀 편해지지만, 평자나 반가부자는 약간 엉덩이를 받치는 게 이게 허리가 좀 펴지죠. 그리고 오랫동안 또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약간 엉덩이를 높이는 거. 이런 자세가 좋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모든 건 다 이완이죠. 상체에 이제 힘을 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는 이제 손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이제 편한 대로 하면 되죠, 그죠?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손바닥을 펴서 양무릎 위에 올려도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노궁이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좋은 거고. 약간 결인을 해도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수경락들이 오르고 내려가는 거니까, 뭐 심포와 삼초가 아마 이렇게 세 번째 손가락에 심포하고 삼초경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일을 하죠. 심포 삼초가 이제 이 기를 돌리는 장부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뭐그 결의는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양손을 이렇게 모으는 것도 괜찮아요. 양손을 모으는 거 괜찮은데, 이게 뭐 왼손을 올리냐 오른손을 올리냐 뭐 되게 의견이 분분한데,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뭐 노멀한 거는 어 오른손을 위에 올리는 거죠. 오른손을 위에 올리는. 왜냐하면 이제 자청용 우베쿠다 이거죠. 자청용 이게 이제 양이죠. 그 양이고, 우베쿠 음이죠, 그죠? 그러면 용이 호랑이를 덮는 거죠, 그죠? 하늘이고 땅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청용, 용이 호랑이를 덮는 거니까 이런 자세가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뭐 이렇게 되면 기분이 어떻고 이렇게 되면 기분이 어떻고 하는데, 저는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장 일반적으로 하고.
그리고 혀의 위치는 이제 보통 입천장에 붙이라고 그러죠. 입천장에 붙인다. 그러면 입천장 어디에 붙이느냐? 입천장 여기서부터 저까지인데 어디에 붙이느냐? 그래서 뭐 보통은 이렇게 까끌까끌한 대가 부드러운데 그 사이쯤에 이제 붙인다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이게 충맥이 내려오는 게 그래서 뭐 동맥 충맥 그쪽으로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붙이면 혀가 한 45도에서 50도 정도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조금 그렇게 붙이고 있기 좀 힘들 수 있죠, 처음에. 그리고 더 뭐 고난이도는 완전히 거의 직각으로 이렇게 목구멍까지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붙인 지 오래됐으니까 뭐 이렇게 거의 직각으로 세워도 한참 있고 뭐 이렇게 상관없는데 처음에 하기는 되게 힘들죠. 하면 이게 호흡에 집중이 안 돼요. 하면 처음에는 제 생각에는 그냥 요 그러니까 이빨 이 뒤에 이천장 쪽에 그 정도에 자연스럽게 붙이는 게 가장 좋더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뭐 임동맥은 가장 강하게 내려오는 게 임동맥이 타통이 되면 입술과 입술 사이에서 내려와요. 사실은 안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이게 가장 강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딱 자석이 N극, S극이 달라붙듯이 입술이 달라붙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확실히 내려오는 통로가 안쪽에 있긴 있어요. 많이 느끼는 게 이제 처음에는 요 앞니빨 뒤쪽에 잇몸하고 이빨 사이 거기서 기운이 좀 내려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에 붙이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저는. 거기 붙이다가 이제 좀 갈수록 또 위쪽으로 와서 붙여도 되고. 근데 분명한 거는 혀는 천장에 붙이는 게 좋다. 분명히 천장에 붙이는 게 기운이 흘러내리는 데 있어서 좀 좋다. 붙이고 안 붙이고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호흡의 호흡의 길이. 호흡의 길이는 몇 초까지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10초, 10초 해야 되느냐? 20초, 20초 해야 되느냐? 호흡의 길이가 길어져야지 이게 축기가 잘 된다. 뭐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중간에 오랫동안 쉬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다 쓸데없는 이야기. 처음 단계에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본인이 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호흡의 길이가 길수록 축기가 잘 된다. 이거는 좀 엉터리 같아요. 축기가 잘 되면 호흡이 길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기운이 세지고 조화로워지면 호흡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이렇게 호흡이 길어지는데 이게 호흡을 억지로 참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통 처음에는 한 4초, 5초, 들숨, 날숨 각 한 4초, 5초 정도. 뭐,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10초. 왜냐면, 그러니까 같은 시간이라도 처음에는 4초, 5초 하다가 10분, 20분 지나면 이게 10초, 10초가 되거든요. 갈수록 길어지는 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뭐 한 여러분이 한 100일 수련 정도 한다 하면 뭐 한 20초, 20초 정도는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금방 한 뭐 30초 정도는 충분히 이제 되고 들숨과 날숨의 길이가 똑같아야 되느냐? 그것도 저는 뭐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그런 들숨이 좀 더 길 수가 있어요. 길 수가 있고 뭐 길어지면 이렇게 들숨 한도 끝 없이 들어가는데 내쉬는 건 그것도 좀 짧게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들숨과 날숨 그 사이에 정지하는 거 그런 거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뭐꼭 많이 참는 거는 필요 없지만 만약에 뭐 5초를 들이신다, 한 1초 정도 중간에 정지하고, 뭐한 10초씩 들이신다, 그럼 한 1초, 2초 정도로 중간에 정지하는 거. 그거는 정확하게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보면 정지를 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는 게 기운상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호흡의 길이는 크게 개의치 않지만 이제 중간에 호흡과 호흡 중간에 이제 지식은 좀 필요하다. 이런 거. 뭐 대충 이런 식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게 꼭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호흡순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요 정도 어떤 수준에서 원칙에서 시작하면 그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뭐 놓친 거 있습니까? 여기서 뭐 자세에서 시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눈을 떠야 돼, 감아야 되냐. 그것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답은 없는 거죠. 눈을 감으면
집중은 잘 되지만 졸죠, 그죠? 졸리는 거고. 그 보통 이제 우리 용어 비결이나 이런 책에 보면 이제 눈은 이제 떠서 하는 거죠. 눈을 뜨고 하는 건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간다 하면 사실 눈을 뜨고 하는 건 맞습니다. 뜨고 하는 거. 그래 이제 반개한다라고 하죠. 반개한다라고 하는데 어, 반쯤 뜬다는 말이죠, 그죠? 눈을 반쯤 뜬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반패가 맞습니다. 반패. 눈을 반쯤 감는 거죠. 반개라는 건 눈을 감은 상태에서 뜨는 게 반개고. 되게 이제 거꾸로 된 거죠. 사람은 눈을 뜨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수련을 하게 되면 기운이 어쨌든 소주천의 운동맥이 아래 위로 돌기 때문에 눈을 뜨고 있으면 눈이 자연스럽게 감깁니다. 좀 감기는 거죠. 그래서 반패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그렇게 뜬 상태에서 시선을 완전히 이제 보이지 않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뭐 철시 반청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감각이 이제 뭐 귀도 열려 있고 모든 감각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감각이 다져지는 게 그게 이제 수련의 경지인 거죠. 그리고 이제 눈을 뜬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빛을 보고 이런 현상들을 보여야 되는 거죠. 눈을 감은 상태에서 보이는 건 그런 빛이 아니고 눈을 뜬 상태에서 빛이 보이는 거고 뭐 안개가 보이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눈이 날리는 게 보이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걸 보려면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수련이 진행되고 난 뒤에 처음 단계에서는 뭐 감고 뜨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감았다 떴답니다. 감았다 떴다. 주로 뭐 뜨고 있지만 감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 호흡을 우리 이제 그 도나누리나 우리 남산 도방에서 하는 호흡법을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게 사실은 뭐 제대로 이제 하기 위해서는 조금 뭐 도방에 와서 조금 더 이렇게 대화나 이렇게 조금 해서 해야 되는데 오늘은 개략적인 거를 그냥 말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명을. 네. 우리가 보통 두 가지를 합니다. 회음호흡을 하고 명문호흡 이 두 가지를 하죠. 어, 두 가지를 하는데 그냥 좀 설명을 드리면 뭐 회음호흡부터 설명을 하면 이 회음호흡이나 명문호흡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거는 하단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단전에. 이 축기를 하든 운기를 하든 여기에 계속 모여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근데 이 기운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기운이 움직인다고 해서 이 생각이 기운을 따라서 올라가면 안 된다. 계속 여기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임동맥이나 하단전에 있는 임동맥이나 대맥이나 그리고 이제 이 혈과 혈 사이 예. 여기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원칙입니다. 명목과 명목호흡에서 이 생각이 올라오면 안 된다. 집중하는 그 대상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음과 양의 연결이다. 요 부분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김정은 박사님이 하는 호흡법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게 이제 그 병이고 여기가 이제 미력 여기가 이제 모제 여기가 기회 여기가 명문쯤 되겠습니다. 명문.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동맥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동맥이 이렇게 올라가고 인맥이 이렇게 내려오고 인맥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리고 기어와 명문 사이에 기준도를 이렇게 해서 대맥이 이제 올라가 대맥이 이렇게 도는 거죠, 그죠? 요거는 이제 요까지는 동맥이 이렇게 올라가고 인맥이 내려오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이런 혈자리, 모제나 해엄, 미력, 기에 이런 혈자리에 집중을 이제 해야 되는데 호흡법이라는 게 여기 집중을 각자 혈자리에 이제
그럼 뭐 단계에 따라 집중을 하는 거고 다 밑에 있는 혈자리, 하단전에 있는 혈자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운을 이렇게 돌릴 수도 있어요. 명문호흡에는 기운을 돌리는 것도 다 여기서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해음호흡은 뭐 이런 거죠. 모재와 형, 미려, 여기 삼각형. 이 삼각형에서 모재라는 거는 이제 이게 체모가 시작되는 곳이죠. 기의 밑에. 이게 음양의 연결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맥은 음의 맥이죠, 그죠? 미려는 동맥이 시작된 양의 맥. 그래서 우리가 이 해음호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모재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음과 양을 연결시키는, 여기서 음과 양을 연결시킬 때 이 기원이 잘 돌더라. 여기서 여기까지 도는 것도 일종의 인동맥이 타통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제가 그 하작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이걸 연결시키고 미래를 뚫는 거. 미래를 뚫어야 되는 거죠. 그 삼간을 뚫는다 할 때 그 첫 번째가 미래란 말이에요. 이렇게 뚫는데 힘이 생기는 게 이런 언염으로 양의 음의 혈자리와 양의 혈자리를 연결시키는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해음호흡은 모재와 미래를 연결시킨다. 언염으로 연결시키면서 해음을 약간 당겨 올리는 거죠. 제가 해보니까 어쨌든 이 모든 호흡에서 숨을 내쉴 때는 이 해음을 수축을 시켜요. 해음 부분. 골반 기저근이라고 해요. 그 부분이 딸려 올라와야 되는데 과도하게 힘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힘을 주면 몸이 긴장이 되고 이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호흡의 원칙은 이완이에요. 이완. 이완된 상태에서 해야 돼요. 이완된 상태. 해음을 당기는 것도 이게 긴장해서 힘을 써서 당기는 게 아니에요. 부드러운 상태에서 당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해음 운동을 해야 돼요. 해음 운동을 해서 그 근육을 되게 유연하게 만들어 놔야지 부드럽게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음 호흡이라는 거는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내쉬면서 해음을 당기고 모재와 미래를 같이 연결시켜요. 그럼 요 정도쯤에서 이제 만나겠죠, 그죠? 만난다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요 해음 위에, 해음 위쪽에, 그쪽에 기운을 모은다라고 했을 때 가장 축기가 잘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재와 미래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서로도 해서 만져보고 해서 그 부분을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서로 당기면서 해음을 끌어올린다 하는 느낌으로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이게 해음호흡. 이게 이제 그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렇게 시간 되면 설명하겠지만 단전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 그 하단전 시스템이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축이 지구가 15도 기울어졌듯이 이 축이 이렇게 이 축으로 기울어져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돌아간다고. 그래서 미려하고 모재, 미려 기어 이쪽을 연결시키는 그 언염의 호흡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돌아가는 축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호흡을 해보면 이 해호흡이 가장 강력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호흡을 하기 전 단계에서 그런 해호흡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호흡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모재와 미려를 당기면서 해음을 끌어올리는. 말로 하는 건 참 뭐 그렇지만 이게 이제 대충 이런 원리다라는 거 설명을 드립니다. 음과 양을 연결시킨다는 게 이제 이게 명문호 같은 경우는 기해와 명문을 연결시키거든요. 기해는 음의 혈자리잖아요. 명문은 양의 혈자리. 그래서 이런 식의 나중에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이거는 이제 하단절이 충분히 축기가 됐을 때, 충분히 하단절이 축기가 됐을 때 하는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중하고 협척이 있죠, 그죠? 여기 이제 두개 상응하거든요. 이 두 개를 연결시킨다고 호흡을 통해서 연결시키고 여기 천돌이에서 천돌 하고 대추 이 두 개를 또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옥침, 인당 요거는 이제 같은 동맥이지만 여기 연결되어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요런 식으로 기의 명문, 그 모재, 미력, 기의 명문, 단중, 협축, 천돌, 대출 이런 식으로 이제 쫙쫙 했을 때 충맥도 뚫리고 이게 소주천이 이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게 원리. 그래서
이렇게 음량의 맥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호흡 방법이 이제 효과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 이건 헤엄호흡은 이제 모제하고 미력, 헤엄 그 세 가지 혈자리에 집중해서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문호흡은 요 부분을 이제 이렇게 잘랐을 때, 그거를 이제 그 단면을 이렇게 보면 잘랐을 때, 여기에 이제 기회죠, 기회. 이게 명문이에요. 명문이라는 게 이제 생명의 문이죠, 생명의 문. 이게 가장 큰 혈자리입니다. 기운이 가장 크게 통하고, 신장과 신장 사이에 있는 거죠. 신장과 신장 사이에 있다. 그래서 이게 황제에게는 신간동기라고 해요. 신장과 신장 사이에 움직이는 그 기운이 몸의 모든 그 십이응내학을 움직이고 오장육부를 움직이고 뭐 면역력이나 사기를 수호하고 하는 여러 가지 기운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명문호흡이라는 거는 이 명문이 숨을 쉰다는 거예요. 명문호흡이라는 거는 이 명문으로 숨을 쉰다 이런 뜻이에요. 명문으로 숨을 쉰다. 명문이. 그래서 명문에 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명문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 하는 게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거는 뭐 다른 수련 단체에서도 국선도나 뭐 다른 수련 단체에서도 많이 하는 건데 명문과 기회를 연결시키는 거죠. 숨을 들이실 때 명문에서 기회까지 숨을 쭉 가는 이 둘을 연결시키는 그런 호흡 방법. 숨을 들이실 때 이제 들이쉬고 명문으로 갔다가 뭐 내쉬면서 다시 명문으로 다시 들어오든지 어쨌든 이 두 사이를 연결시키는 그런 호흡 방법을 하고 그럼 여기 대맥이잖아요. 대맥을 돌리는 또 그런 하는 거죠. 이 대맥이라는 게 특별한 게 뭐냐면은 기경팔맥 중에 유일하게 가로로 도는 맥이다. 다 세로로 도는데 가로로 도는 유일한 맥이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 대맥이 하는 역할은 하단전의 기운을 보호하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소뚜껑 같은 거예요. 소뚜껑. 그래서 이 대맥이 활성화되면 이 기운이 폐기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맥을 돌리는 그 호흡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대맥을 돌리는 호흡을 해보면 알지만 그럼 이 대맥을 돌리는 호흡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숨을 들이쉴 때 이렇게 들이쉬고 내쉴 때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전염을 해서 여기까지 돌리고 내쉴 때 이렇게 돌리고 또 이렇게 들이쉴 때 내쉴 때 이제 돌리고 그러니까 한쪽씩 돌리기도 하고 호흡이 짧으면 한쪽씩 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대맥이 이제 허리띠죠, 그죠? 기회와 이 명문을 이렇게 허리처럼 둘러싸고 있는 그 맥이에요. 숨을 들이쉴 때 명문에서 기회로 들이쉬고 내쉬면서 기회에서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쪽씩 돌리고 익숙해지면 명문에서 숨을 언염으로 해서 기회까지 오면 내쉴 때 양쪽으로 이렇게 돌리고 내쉬면서 양쪽으로. 한번 이 대맥을 하면 재밌는 게 대맥을 이렇게 돌리면 동맥이 쭉 올라가요. 돌리는 건 대맥인데 올라가는 건 동맥이 올라가요. 그게 되게 신기한데 어떤 느낌이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뭐 냄비 같은 데서 뚜껑을 쭉 닫으면 넘치잖아요, 그죠? 여기서 넘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동맥이란 말이에요. 그쪽으로만 기운이 딱 눌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맥이 쫙 눌리면 통이 쫙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대맥이 되게 중요하고 이 대맥을 중요시하는 수련 단체가 되게 많습니다. 대맥을 돌리는. 그래서 대맥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리기도 하고 여기에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면 이렇게 이제 그 명문에서 기회까지 갔다가 기회에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명문까지 인맥, 동맥을 같이 돌리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호흡을 하면 숨을 명문으로
그냥 참 그림을 그리니까 진짜 저게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명문으로 들이쉴 때 숨이 이렇게 기회 쪽으로 양쪽으로 가는 거예요. 들이쉴 기운이 가고 대맥을 돌렸잖아요, 그죠? 돌린 상태에서 이 기운을 내쉴 때 마치 이렇게 그 헤엄 명문으로 밑으로 이렇게 해서 명문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명문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길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볼 수 있어요. 해볼 수 있는데 이제 제가 했던 방법은 명문에서 기운을 대맥으로 들이셔가지고 기회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모으잖아요, 그죠? 내쉬면서 그 기회에서 밑으로 모제, 해엄, 미려, 명문으로 이렇게 내쉬면서 명문으로 다시 오는 거죠. 명문에서 출발해가지고 명문으로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건 이렇게 하려면 이제 호흡이 길어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이제 호흡이 뭐 한 10초 정도 갖고는 안 되고, 그래도 한 뭐 15초, 20초는 돼야지, 한 10초 이상은 돼야지 이게 이제 숨을 들이쉬면서 기회까지 갔다가 내쉬면서 기회에서 이런 이제 대맥을 이용한 이런 호흡들을 하면 기운이 이제 완전히 도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크게 상기될 위험은 없어요. 왜냐 하단전에서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하단전에 어쨌든 이게 되면 이게 이 하자교를 뚫을 수가 있고 미래를 뚫는데 힘이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호흡 훈련을 계속 하면 죽기를 하고 기운을 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 이런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이게 명문의 신장 호흡을 하는 거예요. 신장 콩팥으로.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명문에서 숨을 들이쉬고 신장으로 들이쉬고 신장으로 기운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내쉴 때 다시 명문으로 내쉬는 거죠. 목적으로. 근데 이거를 이제 그게 되나? 근데 해보면 의외로 잘 돼요. 의외로 되게 잘 돼. 진짜. 이게 하면 이게 신장이 부풀어 올라요. 이렇게 하면 부풀어 오르고 내려가고. 그러면 이거를 진짜 한 50번, 100번 하면 신장이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지고 아주 기운이 확 올라오는 걸 느끼고 건강에도 상당히 좋죠. 신장이 뜨거워지고 이게 신장이 그때도 말했지만 진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의 불씨, 진짜 양이다. 불씨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신장 호흡이 명문 호흡이 그 불씨를 이제 살리는 거죠. 천선정리해 보면 이렇게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호흡을 하는 게 이 불을 붙이는 그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불이 작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호 하면 불이 커지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으로 신장에 불길 키우는 거예요. 이 신장에 불을 호 불면서 불을 키우는 그런 느낌으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신장 호흡.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 도나누리 우리 도방에서 하는 이런 헤엄호흡과 명문호흡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헤엄호흡을 출발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 처음에는. 헤엄호흡이 완전히 익숙해지고 나고 헤엄호흡을 하고 어느 정도 미려의 느낌이 오고 미려가 이렇게 따끈따끈해지고 좀 뚫리고 기운이 좀 올라가는 느낌이 들고 그렇게 했을 때 명문호흡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명문호흡을 하면 1번 명문호흡을 하면 뭐 한 일주일, 2주일 몇 주만 하면 명문이 이렇게 500원짜리 동전만 하게 뚫립니다. 뚫리면서 이렇게 아주 뭐 무슨 이렇게 파스를 발라놓은 것처럼 시원하게 이렇게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죠? 명문이 뜨거운데 이렇게 명문이 이렇게 구멍이 확 뚫려가지고 호흡을 하면 그쪽으로 공기가 들어왔다 나왔다 실제로 실제로 그 요만한 공 뚫려가지고 여기에서 숨을 쉴 때마다 공기가 그쪽으로 쑥쑥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돼요. 그게 뚫리면 이제 공기가 쭉 올라가게 되는 어쨌든 이 헤엄호흡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헤엄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이 헤엄 운동 그리고 이제 톤압법 그런 거 하고 복식호흡 이런 게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이 모든 호흡의 가장 중요한 건 이완입니다. 이완이 돼요. 이완된 상태에서 이 호흡이 효과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완을 하기 위해서는 헤엄 운동이나 톤압법 그러니까 이 호흡에 익숙해져야 돼요. 몸이 호흡에 익숙해져야지 몸이 긴장을 하지 않고 이제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호흡법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제가 했던 거를 이 중에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